카찰제가 처벌이 무겁지 않다고 생각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육계에 종사하시고 계신 분들은 카찰제가 성립될 경우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고 계신 수험생들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카찰제라고들 하는데요. 오늘은 카찰제라고 좀 약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카찰제란 카메라 그 밖의 유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치를 활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요. 지하철, 버스, 노상, 엘리베이터 등 다양하죠. 그리고 보통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탈의실이나 헬스장, 필라테스장 이런 곳들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요. 내가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했는데 이게 무슨 카찰제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여자친구도 그 카메라 촬영을 할 당시에 촬영에 허락을 따로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카찰제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찰제의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 최근 3년간 카찰제의 형량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 3년간에 유죄가 선고된 1심 판결 503건 중에 벌금이 120건, 그리고 집행유예가 308건, 징역 75건이 집계가 됐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벌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가장 많았습니다. 징역 같은 경우에는 8개월에서 12개월이 가장 많았는데요. 드물게는 2년에서 4년들도 있었습니다. 벌금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나체 촬영 여부, 그리고 범행 장소와 피해자 수,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 횟수, 유포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와 징역을 가르는 차이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동종 전과 유무가 가장 중요하게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찰 가능한 신체 인지, 즉 내밀한 곳, 속옷 안쪽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옷을 입었을 때 드러나지 않는 신체 부위인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통상적으로 전신이 다 나오는 촬영인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정 신체 부위가 도드라지는 각도라든지 또는 구도인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카찰제가 형량이 그리 세지 않다, 가벼운 범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특히나 국가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들, 그리고 사립학교에 계시는 분들도 카찰제로 인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시에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 직장에 근무하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수험생들은 시험에 응시하셔도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찰제가 마냥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카찰제로 내가 조사를 받게 되었을 시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우선은 사건 발생 경위부터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조사 대상이 되었다, 즉 입건이 된 경우, 이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고소당하신 경우, 현장에서 적발이 되신 경우가 있겠습니다. 현장에서 적발이 된 경우에는 당시에 어떤 경위로 적발이 되었고 또 적발이 되면서 내가 어떠한 증거를 압수당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적용이 되고요. 이 사건의 장소, 그리고 피해자와 나의 관계, 그리고 촬영을 얼마나 했는지,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간혹 누르고 싶지 않았는데 눌렸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찍으려고 하던 분은 저분이 아닌데 저분이 걸쳐서 나왔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우선 파악하는 것이 제 1순위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촬영된 사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촬영 부위가 가장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신이 촬영된 것인지 또는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신체 부위지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인지, 이것이 외부에서 관찰할 수 없는 내밀한 신체 부위인지 우선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가 이 사진에서 주요한 피사체였는지, 그냥 옆에 걸렸다 이러면 주요 피사체는 아니겠죠. 그 부분을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인정할 것인지 또는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변호사와 진솔한 대화가 필요하십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피의자 조사인데요. 이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 특히 본인이 혼자 나가서 본인에게 불리한 말을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하시고 나중에 저희를 찾아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저희가 봤을 때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오신 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시든 변호인의 조력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변호사랑의 이호석 변호사였습니다.
휴대폰에 여성의 다리가 촬영된 영상이 나왔어요. 어떤 아저씨가 휴대폰을 한쪽에 손에 들고 팔을 늘어뜨리고 있었는데 그 반대편에 휴대전화 화면에는 촬영이 돌아가고 있는 걸로 보였다. 그래서 내가 신고를 했다. 이때 저희 의뢰인은 매우 억울해하셨는데